간판에 무슨 과라고 쓰려고 그러면은 그 전문의가 그 병원의 주인이어야 되거든요. 과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폐상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가 많다. 정형외과 전문의와 전문의가 아닌 차이가 크다고 체감하는데 정형외과는 진짜 좀 크긴 크죠. 다른 의사들은 같은 의사인데 몰라요.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나요. 정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요. 엑스레이 보는 것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전문의들이 라야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거기까지 가진 않으시죠. 또 그렇게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치료를 잘 하지 못하거나 그런 게 좀 미숙하거나 이런 거는 좀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마디마디 속 이야기, 우리 동네 정형외과.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병원과 의원과 종합병원과 뭐 이런 거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보통 이제 환자분들은 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원, 병원, 뭐 종합병원 다 병원이라고 통칭을 하죠. 실제적으로 이제 의원과 병원은 법적인 구분이 있는데 입원실이 얼마나 있냐 이 차이입니다. 보통 30개 미만의 입원실을 갖추고 있는 곳을 의원이라고 하고 그 이상을 갖추고 있는 곳을 이제 병원, 뭐 그 위로는 이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이렇게 또 세부 구분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상가에 다 병원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가 이제 내가 접근하기 편한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곳이 의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병실이 요즘에는 없고 그냥 외래 진료 위주로만. 과거에는 입원실 30개 미만의 이제 의원을 하면서도 수술을 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새는 이제 의원을 하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입원실을 없애고 수술을 안 하는 정형외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형외과 한번 갔다 왔는데 뭐 누구누구 정형외과 그리고 작게 의원이라고 써있더라고요. 네. 거기 의사분의 그 과를 봤는데 대할의학과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간판에 대한 규정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간판에 무슨 과라고 쓰려고 그러면은 그 전문의가 그 병원의 주인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진료 과목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정형외과 의원이라고 했으면은 거기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주인이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 동네 의원 진료 과목 정형외과라고 하면은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되는 거고, 의원이라고 돼 있는 그 병원 이름에 과 명이 써 있으면 그 전문의인 겁니다. 그 작은 의원인 경우에는 과 이름이 있는 것 자체가 그 환자를 모으는 유인책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과 이름이 들어있고, 과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폐상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와 전문의가 아닌 차이가 크다고 체감하는데 그 정형외과 전문의한테 그걸 물어보시면 정형외과는 진짜 좀 크긴 크죠. 정형외과는 약간 특수한 분야라 가지고 우리가 의대에서 공부를 할 때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그런 과를 위주로 이제 의사를 양성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정형외과는 그 중에서 굉장히 이제 작은 영역으로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졸업을 해도 몰라요, 전혀. 인턴 후에 정형외과 1년차가 됐는데 아무것도 몰랐어. 그렇게 점점 거기에 대해서만 배우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지식이 생기는 거지, 그걸 하지 않고 다른 걸 하다가 정형외과 진료를 봐라 이러면은 정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 엑스레이 보는 것도 힘들지 않을까 싶어. 사실 근데 전문과들이 세부 전문으로 들어가면 다 비슷하긴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다른 과에서 아예 건드리지조차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과 중에 하나가 안과거든요. 심지어 안과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분명히 의학 용어일 텐데 잘 몰라요. 아예 나는 내 친구한테 눈이 아픈데 이거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 다른 과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서 그래요. 근데 정형외과도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다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정형외과에서 슬관절 분야, 정형외과에서 척추 분야, 정형외과에서 경관절 분야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걸 전공해서 그 부위를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를 다른 의사들은 같은 의사인데 몰라요.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일반적인 대학교를 4년 다니잖아요. 그 대학교 다니는 그 기간 동안 한 과목만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은 사실 과목이 우리 국영수과 있다 그러면 우리 국어만 4년 동안 공부하면은 나머지 과목들은 사실 잘 모르게 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원과 의원의 진료 방식과 어떤 치료 방식의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진단하는 특수한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진단에 익숙한 어떤 전문의 선생님이 없는 그런 의원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됐을 텐데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모든 질병은 유병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쭉 저리고 땡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증상들이 있으면 요추의 디스크, 협착증 이런 식으로 흔한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치료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전문의들이 라야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거기까지 가진 않으시죠.
너 그렇게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거 전 정도에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치료를 동네 의원이나 아니면 전문가가 다른 과 의원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게 꼭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그 정도로 해서 호전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이제 동네 의원들이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정확한 그 해부학적인 지식과 이런 진단을 가지고 치료를 잘 하지 못하거나 그런 게 좀 미숙하거나 이런 거는 좀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통증이 있을 때 약 먹고 주사해서 낫지 않는 것들도 있고 이게 더 고차원적인 검사를 해가지고 수술을 해야 사실 좋아지는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의 진단이 사실 중요해요. 물론 이제 의원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제 1차 진료로서 뭐 환자분들을 잘 진료해 주시고 있고 우리나라 워낙에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검사 장비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확한 진단 또는 필요할 때 수술까지 갈 수 있는 게 이제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상급종합병원 가는 게 제일 좋지 않냐? 뭐 그냥 어깨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이래가지고 상급종합병원을 가시면 중한 병을 주로 보는 그런 선생님들이 약간 좀 충전이죠. 동네 병원 가세요. 약을 이렇게 한 보따리 이렇게 쥐고 이제 세 달치 약을. 세 달치 약 드시고요, 운동하시고요. 6개월 뭐 이렇게 그 정도는 사실 이제 다시 오지 말라. 그냥 원래 이제 근처 병원에서 치료 받으세요. 왜냐면 그 약 받으러 이렇게 또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3개월마다 그 똑같은 약을 대학병원 냄새 맡으러 이제 오시는 분들. 뭔가 이제 믿음을 갖고. 그래도 더 낫겠지. 혈압약 딱 하나를 드시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로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제 교수님 뵈러 오셔갖고 3시간 기다리고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보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이제 그런 종류의 이유들 때문이죠. 쌓이죠. 그리고 계속 쌓이니까 그런 환자들이 본인이 아플 때는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병원을 찾아서 그 의사를 믿고 본인의 상태가 호전되는 거를 따라가시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뭔가 이제 호전이 없거나 뭔가 정확한 진단하고 좀 정밀한 검사 같은 걸 좀 해보겠다 생각하시면 이제 병원 같은 데를 방문을 하셔서 진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